자, 유망주 보겠습니다. 근데 아다스픽의 주원이 형 얼굴 아니에요, 저거? 맞아요. 우리 프리미어리그 다룰 때도 주간 EPL 할 그래, 때 뭐 주원이 형 얼굴이 들어가 얼굴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덕현이랑 주원이 형이랑 얼굴 그 대결했을 때 그 명섭이가 아다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아니 무슨 누구 이름을 되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처럼 아다야 그러니까 예. 난 솔직히 촬영한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자 그러면 모든 팬들에게 사랑받았었던 유망주들은 누가 있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씩 7위입니다. 베스트 7로 살펴봤는데 베스트 7이고요. 네, 베스트 7에 선정되지 못한 3인을 먼저 알아보죠. 후보 선수들입니다. 리스 제임스, 엘리안 멜리에 그리고 타이링 미첼. 자 일단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즌 말미에 스토퍼로 기용이 좀 됐었죠. 그렇죠. 바디를 막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느낌이 유망주 느낌은 아닌 게 이제 이미 우리 눈에 익숙하잖아. 너무 일찍 봤잖아요. 예. 그래서 유망주가 어떤 기준이냐? 만 21세 이하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딱 21세까지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좋으니까. 나는 뭐 이 선수가 시즌 중에도 평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냐면 첼시 팬들 사이에서 이제 좀 아주 깐깐하게 보면 모자란 부분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 근데 또 넉넉하게 보면 굉장히 가진 툴이 많은 선수 아니야? 그죠. 예. 일단 킥이 좋아요. 저는 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램파드 감독 때 지에흐하고 리스 제임스하고 같이 뛸 때 오른쪽에서 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후반기 때 약간 제임스의 활약이 반반이었던 이유는 무릎 쪽 약간 물이 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도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보자마자 이거 약간 고질병이라고 하나 그 계속 가잖아요. 무릎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상 여파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임스한테 따라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그 기점으로 약간 폼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스 제임스는 어쨌든 세븐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전반기 때 활약이 꾸준히 이어졌다면 충분히 들었겠지만 이후에 이제 중후반기 때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다. 그래도 유망주로서는 이 나이대에서 역시나 상당한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건 분명합니다. 최상급 활약을 해준 선수다. 유망주의 나이대에 비하면. 그렇죠. 만 21세 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멜리의 골키퍼는 난 이 선수는 참 평가하기가 모호한 선수야. 괜찮을 때 보면 와 좋아. 근데 옳다고 힘들어할 때 보면 또 너무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7위 안에 넣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골키퍼 관련 통계를 보면 당연히 이제 리즈 수비가 좀 약간 오픈 게임을 해주는 성향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선방 능력이 그래도 괜찮다는 걸 말해주는 지표들이 있고 빌드업이 괜찮거든요. 근데 2000년생의 어린 나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중간 한번 본인이 실수하면 그 경기 그냥 완전 내려놔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리즈 경기를 할 때 어쨌든 이 팀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갈 때 전방에서 프레스를 하면 헤매기 시작하는 날은 끝도 한도 없이 헤매요. 근데 잘하는 날은 끝도 없이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 어린 부분에 그 경험이 쌓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도 리즈는 이 선수 안 나오면 되게 불안한 키코 카시아라는 예전 레알 출신의 플레이오프 때 또 리즈 와가지고 지난 시즌에 실수하고 막 했던 골키퍼가 있거든요. 지지난 시즌에 그런 골키퍼보다는 차라리 멜리에가 낫다. 비중이 좀 있고 타이링 미첼은 팰리스 현지 팬들이 제2의 비사카라고 부릅니다. 비사카는 오른쪽, 이 선수는 물론 왼쪽이긴 하지만 수비적인 장점은 미첼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약간 답답하다라는 것도 비사카와 좀 동일하거든요. 완비사카는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첼도 어린 나이니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반반의 평가가 있다. 그래도 이 선수는 기대해볼 만한 유망주. 그리고 파라널트가 올 시즌 부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많이 스쿼드를 메워줬거든요. 그래서 이 3명 중 한 자리 넣어놨지만 7위까지 오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죠. 나는 이 선수도 약간 유망주 느낌이 아니야. 이미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선수니까. 많이 익숙하죠. 하지만 만 21세. 드와이트 맥닐은 나는 좀 그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상을 바라보는 티켓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노릴 만한 자원이라고 보여요. 일단 저는 이 선수의 어떤 꾸준함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보시면 18-19 시즌 중반부터 이 선수가 번니에서 주전으로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망주 느낌이 아닌 거야. 벌써 우리가 본 게 몇 시즌이야.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때부터 올 시즌까지 리그 2경기를 제외하고 전 경기 출전했어요. 올 시즌에 2경기 빠졌는데 그게 사타구니 쪽 부상. 약간 근육적 부하가 와서 그거 제외하면은 다 뛰었거든요. 그 꾸준한 경기 소화량을 보여주는 동안 볼 터치가 좋고
볼 잡았을 때 순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돌파가 괜찮고 드리블로 잘 제치죠. 저는 번리 경기를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사실 션다이치예요. 그래, 네. 그하고 어떤 비주얼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죠. 그거 말고 제일 눈에 띄는 번리 뭐 타르코스키나 벤미는 이미 유명한 선수니까 그거 이외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드와이트 맥니라고 봅니다. 네, 번리에서도 어린 선수가 이렇게 성장한 유스에서 올라온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맥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키겠다, 또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있다고 하고, 맥닐은 이제 스탯은 번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활발한 팀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 스탯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사카를 꼽았습니다. 사카 좋죠. 네, 사실 사카 좋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네임밸류나 나이를 봤을 땐 조금 높아야 되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꾸준함에서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카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순위가 낮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시즌에 부침이 있었어요. 그쵸. 굉장히 좋았을 때와 나는 사실 시즌 중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 많이 뛰었어. 너무 많이 뛰었어. 관리를 못 받은 느낌도 네. 있고 좌우 윙백 할 거 없이 팀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뛰었거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뛰었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타이밍이 사카한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지금 나는 한 번의 껍데기를 깨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딱 그 사카가 시기에. 최정상의 어떤 유망주로 올라가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망주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에 아르테타가 이 선수를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오른쪽 윙포워드를 일단 적응은 아예 정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멀티라는 특징 때문인지 팀이 너무 좀 정립 안 된 채로 여기저기 쓰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경기를 좀 연달아 뛰게 하니까 그런 부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카는 이제 그걸 팀에서도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팀을 에이스로서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여줘야 할 어떤 영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시즌 후반부에는 사카보다 사실 많은 아스날 팬들이 먼저 찾았던 선수는 스미스 로우였잖아요. 그렇죠. 네, 스미스 로우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그 중반기 때 첼시전부터 팀을 먹여 살린 활약은 그때 어떤 퍼포먼스가 사카를 말해주는, 재능을 말해주는 부분 같습니다. 좋은 선수야. 5위 보겠습니다. 페드로 네투. 난 이 선수는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네. 나는 울버햄튼을 떠나길 바랬어요. 근데 누누가 갔잖아. 그럼 괜찮아요. 남아야 돼요. 그럼 괜찮아. 그럼 울리슨 잡아야지. 네투 같은 선수를 너무 잘 못 쓰고 있다. 근데도 빛나는 선수야. 진짜 보면 잘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울브스 공격진은 지금 능력보다 훨씬 더 플러스해서 봐야 되고. 너는 느꼈잖아. 조타를 보고. 조타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수비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봐야 돼. 나가면 그거보다 조금 기대를 낮추고 봐야 될 수도 있다. 코너 코디가 대표적인 것처럼. 그래서 네투는 저는 진짜 다 가진 선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포워드야. 속도 빠르죠. 드리블 당연히 왼쪽에서 풀어나오는 게 확실한 선수고. 결정력도 좋아. 그렇죠. 패싱 좋고 킥 좋고 세트피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왼발의 역량도 뛰어나고, 저는 공격 상황이 적은데도 이 정도의 스탯을 보여준 건 굉장히 좋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4월 중순에 부상으로 나갔죠.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무릎 슬개골 쪽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슬개골에 대한 부상은 언제나 좀 선수들한테 항상 치명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슬개골, 반월판, 오히려 십자인대는 요즘에는 생각보다 재활을 잘해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투가 이 무릎 부상을 좋은 시기에 당했다는 게 우려가 좀 됩니다. 속도로 크랙으로서의 가능성을 밀어붙이는 선수니까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4위로 보겠습니다. 에밀 스미스 로우입니다. 스미스 로우는 이제 아스날의 중심이라고 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일단 공간 활용 능력은, 저는 축구에서 오프 더 볼과 같은 이런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은 천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재능이 이 나이대에서 그냥 탑급을 찍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천재들 있잖아. 그런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유튜브와 히든풋볼을 하기 전에는 사실 유망주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두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망주는 잘 돼야 잘 되는 거거든. 복권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쓰러져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좀 나는 약간 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였었는데, 어쨌든 유망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래 좀 가지다 보면 진짜 반짝반짝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스미스 로우는 그런 느낌보다 이 선수가 오히려 축구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아닌가. 요즘 현대 축구에서 추구하는 패스 앤 무브가 얘는 몸에 배 있어요.
끊임없이 뒤로 주고 움직이고 앞으로 주고 움직이고 옆으로 주고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고 템포를 잡아먹었던 윌리안이 빠지고 스미스로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스달의 움직임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게 첼시전이었고. 네. 그래서 보면 스미스로우는 그리고 스미스로우와 같이 공간 잘 찾아가고 패스앤 무브 잘하고 헌신적이고 그렇지. 이런 선수들이 그냥 보기에는 화려하면 부족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 또한 재능이에요. 그럼. 네, 그래서 스미스로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높게 사고 싶거든요. 우려점은 인저리 프로. 그래 부상은 항상 염려가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미스로우가 앞으로 경기를 꾸준히 뛰다 보면 이제 나아질 부분일 텐데 마무리 그러니까 페널티 에이리어 근처에서 확실한 키패스나 슈팅 능력이 그건 좀안 좋지. 조금 더 향상되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 갖추게 되면 진짜 이제 팀의 보다 더 에이스라고 아예 누구나 입을 모아 얘기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야와 킥만 좋아졌으면 좋겠고 3위 보겠습니다. 그린우드입니다. 그린우드가 시즌 초반에는 안 좋았어. 그죠. 그 포든과 이 스캔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친구의 어떤 사고도 있었다고 그래 하고 멘탈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나이 대 선수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 슬럼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19살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 후반기가 너무 센세이셔널해서 그렇지 저는 올 시즌 중반기부터 보여준 활약 또한 그린우드 이 나이대에서 진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형이 정밀 타격을 했거든요. 그린우드 다음 시즌 득점만 가능하다. 그 그게 다음부터 킥이 안 좋아지고 득점이 떨어지더라고. 밸런스가 갑자기 엉망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원 형이 이제 그린우드가 조금 부진하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타이밍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게 후반기죠. 예. 네. 보면 슈팅이 최대 강점입니다. 이 선수 네. 이른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빠따. 맞다. 왼발 네. 오른발 가리지 않는 그 빠따. 그리고 얘 슈팅 타이밍과 어떤 정확도와 그 노리는 지점이라는 게 이것도 나는 천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우드가 후반기에 살아난 건 저는 카바니의 가세도 있죠. 크다고 생각해요. 있죠. 마샬이 거기서 그냥 안 뛰고 버티고 있을 때 그린우드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카바니가 만들어주니까 그래. 그 공간 사이로 그린우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중앙 공격수를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제로톱과 같은 전술적 지시를 받으면서 피지컬의 약점은 최소화하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점점 좋아질 시즌이다. 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카바니의 재계약이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포워드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튜터링이 돼야 돼요. 그래 어떻게 그리고 사실 카바니는 프로페셔널함에 있어서는 최정상에 있는 선수 자기가 아니야. 열심히 하죠. 그리고 경력이 대단한 선수고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 선수니까 난 래시포드도 여전히 어린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죠. 래시포드의 그린우드가 카바니 같은 선수를 보고 배우면 훨씬 더 이 천장이 높아질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그린우드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기대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선수 2명이 남았거든요. 그 둘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네. 웨슬리 포파나. 포파나를 꼽았군요. 네, 포파나도 이 자리에 안 뽑히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최고의 영입에서 다뤘다고 제외하기에는 유망주에서도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발밑 기술이 좋아서 볼음반 패싱 가능하고 네. 전진 수비할 때 피지컬을 가졌고 포파나는 아까 최고의 영입에서도 다뤘듯이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2위를 다뤄봤고요. 1위 보겠습니다. 필포든입니다. 자, 필포든 1위 저 똑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 명이 아쉬운 건 이 선수가 99년생입니다. 그럼 드와이트 맥니랑 동갑이에요. 네. 마운트는 들어가도 되지 않나? 마운트가 근데 생일 때문에 22세예요. 너 생일까지 몰랐구나. 네. 그럼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마운트가 이 나이대에 포함되면 포든 마운트가 1, 2위였다고 나도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한 1, 2위가 포든 마운트 둘이었거든. 근데 마운트가 생일이 있어요. 지났구만. 네. 그럼 인정하죠. 깐깐하게 따졌습니다. 잘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생일을 고려해서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는 국제 나이를 그렇게 보더라고. 네. 트랜스퍼 마켓 같은 데 보더라도 생일 안 지나면 나이를 하나 안 올려. 그죠. 그러면 너는 저는 사실 저도 빠른 년생이니까. 지나갔죠. 네. 그럼 몇 살이죠? 이제 만 25세. 25세. 네. 내가 10월에 생일이니까 그럼 내가 몇 살이냐? 35. 넷? 다섯. 네. 35. 형이 35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올해 생일이 지나가면 36이 되는 거지. 근데 한국 나이로 37. 이제 덧글 달릴 게 딱 보이네요. 이분이 36이라는 것이라고 할 게 지금 딱 보일 거야 아닐까 싶은데. 그쵸? 아니야. 아니 형이 너무 젊은 선수. 너 요즘 나이 좀 찾아가고 있어. 에이, 이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 이 젊은 스타일 90년대 그래.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네. 안재욱 별은 내 가슴에 네. 이런 거. 친구 부른. 그렇죠. 네. 안재욱이라니 요즘 너무 멋진 표현을. 그렇습니다. 안재욱 씨께 죄송합니다. 예. 네. 필포드는 크랙이죠. 이 선수는 저는 지금은
되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나머지 앞에 뒤에 얘기했었던 9명이랑 네. 약간 하나 위의 레벨에 있다고 봅니다. 남다른 레벨이에요. 네. 네. 이미 리그 탑급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으니까. 포든의 경우는 그 유연한 드리블. 저는 그 드리블 칠 때 보면 다른 선수면 진작 넘어지거나 볼을 흘렸어야 될 상황인데 이 선수는 몸이 그냥 고무 같아요. 그래. 어떻게든 버티고 중심 유지를 해서 여기서 이게 나오나 싶을 정도의 슈팅 때릴 때면 신체 밸런스가 되게 애매한 자세에서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포든은 크레고로스의 자질을 충분히 가진 선수다. 야, 잉글랜드 사람들이면 뽕 안 맞겠냐? 솔직히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선수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선수도 이미 10대 한 중반이나 초반쯤 됐을 때 나이 때부터 야 잉글랜드 그리고 맨시티에 대단한 재능 나왔대. 펩도 포드는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던 선수야. 이미 입소문이 난게 있어요. 그러면 자국에서 이 선수가 실제 1군에서도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저는 포드는 스타성도 지금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포든이 지금처럼 잘 크고 있는 데 대해서 펩이 출전 시간을 여기는 좀 적은 출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게 하는 것도 때로는 이 선수들한테는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이거는 난 선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은 건데 많이 뛰는 게 최고예요. 일단 무조건 1번입니다. 정상빈 같은 선수 봐봐. 요즘 미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 진짜. 2002년생이 근데 때로는 이런 선수들은 좋은 플레이를 보는 걸로도 느는 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 출전 시간 나는 부여해 주는 거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내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수원의 권창훈 선수도 그렇죠. 2013년이 데뷔예요. 근데 1314는 약간 짤막하게 뛰면서 경험을 쌓았고 15년도 되면서 본격적으로 포텐이 터졌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든도 데뷔는 좀 일찍 했는데 짤막짤막하게 뛰다가 올 시즌 어느 정도의 봉인을 푼 느낌? 맞아요. 그 문을 열어준 느낌? 예. 그래서 대단하게 포텐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발을 잘 쓰는데 점점 오른발의 능력도 향상되어 가는 게 보이고요. 중미는 제가 볼 땐 이 선수는 왠지 윙포워드가 좀 맞는 성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도요. 약간 그래서 측면에 크게 벌려놨을 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 필포든이 나왔을 때 예전에 얘가 나오면 좋았던 거는 맨시티 경기가 조금 템포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나오는 순간부터 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랑 어떤 이 활발함이 기동성이 훅 늘어나는 느낌이었거든. 기동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는 뭐 일단 얘기했던 것처럼 윙포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볼 때 좀 결정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은 했는데 또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중요할 때 클러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골을 넣어요. 그거 팬분들이 한번 그거 보면은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이든 산초가 당연히 보여준 게 정말 많죠. 많죠. 아직 많습니다. 분데스리가로 한번 평정을 했으니까. 근데 포든 또한 점점 올라오면서 이 차이를 계속 좁혀놓고 있다. 그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마운트 아까 그게 아니면 왜 마운트가 없어? 근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인정합니다. 네. 다 훌륭한 선수고 포드는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 위에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10년 피해를 보는 동안에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수놓을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